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최근까지만 해도 흥국생명은 흔들리는 팀에 가까웠습니다. 김연경 은퇴 이후 이 팀을 누가 이끌 것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따라붙었고 공격 패턴은 단조로워 경기마다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흥국생명은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으며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스코어만 보면 평범한 승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가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1승이 아니라 이 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증명한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날 흥국생명은 더 이상 레베카 혼자 때리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공격은 고르게 분산됐고 연결은 차분했으며 서브와 블로킹은 정확하게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경기 후 요시하라 도모코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배구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답은 바로 이 경기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흥국생명이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는지, 이 승리가 단순한 3연승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이 팀이 포스트 김연경 시대를 넘어설 잠재력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흥국생명의 승리는 단순한 3대0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팀이 왜 다시 상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흥국생명은 김연경 은퇴로 생긴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공격의 중심을 누가 맡아야 할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마다 공격 비중은 요동쳤고 연결 과정은 급했으며 특정 선수 한두 명에게 의존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IBK 기업은행과의 이 경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연결이었습니다. 리시브 이후 첫 공이 흔들리지 않았고 세터를 거치면서 공격 선택지가 자연스럽게 넓어졌습니다. 레베카에게만 몰리던 공격은 사라졌고 김다은, 최은지, 이다연, 그리고 피치까지 고르게 활용되면서 상대 블로커들은 타이밍을 잡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흥국생명은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는 배구를 완성했습니다. 무려 5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공격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라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서브와 블로킹에서도 흥국생명은 IBK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서브로 흐름을 흔들고 블로킹으로 상대의 의지를 꺾으며 단 한 번도 경기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1세트와 2세트를 연달아 따낸 뒤에도 흥국생명은 조급해하지 않았고 점수를 지킬 줄 아는 팀의 모습으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경기 운영 능력이었습니다. 반드시 득점이 필요한 순간에는 무리하지 않았고 연결이 흔들릴 때는 과감히 리스크를 줄이며 안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제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그림자를 쫓는 팀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요시하라 감독이 말한 배구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흥국생명은 누가 공격해야 하는지, 언제 빠른 선택을 해야 하는지,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가 경기마다 달랐던 팀이었습니다. 김연경 은퇴 이후 다양한 조합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경기력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는 달랐습니다. 리시브가 안정되자 세터 이나연을 중심으로 연결이 살아났고 공격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확장됐습니다. 레베카 한 명에게 집중되던 공격은 김다은, 최은지, 이다연, 피치로 고르게 분산됐고 5명이 두 자릿수 공격 비중을 기록한 장면은 흥국생명이 더 이상 외국인 원툴팀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 위에서 흥국생명은 서브와 블로킹까지 완벽하게 장악하며 완전히 달라진 팀의 모습을 증명해냈습니다. 블로킹 10대6, 서브 득점 8대4. 이 수치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경기 내내 상대를 압박하며 한 번도 흐름을 내주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특히 3세트 24대24의 팽팽한 승부처에서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최은지는 흔들림 없이 과감한 공격 선택을 이어갔고 결국 IBK의 범실을 유도하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의 흥국생명이 예전처럼 조급해하는 팀이 아니라 상황을 읽고 최적의 선택을 할 줄 아는 팀으로 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시즌 초만 해도 김연경이 빠진 흥국생명은 불안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틀을 벗어나
조직력과 이해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팀 컬러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3연승 역시 단순한 연승이 아니라 흥국생명이 왜 다시 상위권 경쟁의 중심으로 돌아왔는지를 설명해주는 결과였습니다. 다만 이 경기를 흥국생명 시선에서만 보면 절반만 본 셈입니다. 이 3대0 승리의 의미는 상대였던 IBK기업은행의 상황을 함께 봐야 더욱 선명해집니다. 최근까지 IBK기업은행은 여우현 감독 대행 체제 아래에서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팀 중 하나였습니다. 연패를 끊어냈고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끈질긴 수비 배구를 보여주며 분명한 반등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 삼산체육관에서의 IBK는 그때와 전혀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리듬이었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자 세터 연결은 급해졌고 공격은 다시 특정 선수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리아가 고군분투했지만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흥국생명의 블로킹과 수비에 계속 막혀야 했습니다. 특히 승부처에서 나온 잦은 범실은 IBK가 아직 위기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팀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 차이야말로 흥국생명이 완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상대가 흔들릴 때 흥국생명은 더 차분해졌고 상대가 안정될수록 IBK는 오히려 조급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컨디션 차이가 아니라 팀 완성도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단 한 경기의 승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승리로 흥국생명은 3위를 굳히는 데 성공했고 4위 GS칼텍스와의 격차도 확실히 벌려놓았습니다. 시즌 중반으로 향하는 시점에서 이 격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중위권 혼전에서 치고 나갈지 다시 끌려 내려올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IBK기업은행은 상승세가 한풀 꺾이며 또 한 번의 현실 점검이 필요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여우현 감독 대행 체제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는 분명했지만 상위권 팀을 상대로 얼마나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 답이 바로 이 경기에서 드러났습니다. 흥국생명은 상위권 팀답게 경기를 운영했고 IBK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더 이상 과정 중인 팀이 아니라 변화의 결과를 성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한 팀이라는 것. 이 3대0 승리는 김연경 은퇴 이후의 공백을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흥국생명은 단순히 3위에 머무는 팀이 아니라 다시 한번 판도를 흔들 수 있는 팀으로 평가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